네, 안녕하세요. 건삼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둥 두 번째죠. 저번 시간에는 기둥의 간격 및 위치를 봤습니다. 기둥의 간격 및 위치.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도별로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아마 쭉 한번 봤을 거예요. 기둥 간격이나 위치를 어떻게 주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둥에서 주로 얘기되어지는 물어지는 내용들이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이 기둥의 강축 및 약축을 고려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둥에서 기둥의 강축 약축 방향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기둥의 강축 약축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아이템으로 구분해서 판단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숲이라고 적어 놓은 게 있고 나무라고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은 평면 상태에 넓게 크게 한번 봐서 기둥의 강축을 결정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거, 개별 부재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구조 계획이라든지 단일 부재의 기둥 강축 약축을 고려해 가지고 전체 기둥의 강축 약축을 고려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나무에 대한 거, 개별 부재의 강축 약축에 대한 거, 요건 아시는데 요 숲에 대한 걸 잘 모르세요. 요거는 제가 추가한 겁니다. 기본 강축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다. 평면 형태만으로 결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딱 덮고 지문을 읽지 않고 뭐만 보면요, 문제에서 주어진 평면만 놓고 보고 평면 형태만을 가지고 뭘 결정할 수 있다? 기본 강축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세하게 들어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뭘 가지고요? 평면 형태만을 가지고 기둥의 강축 방향을 예측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거, 숲에 대한 거. 기본 강축 방향만, 기본 강축 방향을 뭘 가지고 고려해라? 평면 형태만을 가지고, 요 단계에서는 뭘 볼 필요가 없습니까?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 지문이라고 하는 거, 요 지문이라고 하는 걸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숲에 관련된 거는 아이템이 하나 정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무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총 기둥의 강축 약축을 고려하는데 총 몇 개가 있다고요? 크게 1, 2, 3, 4가 있습니다. 요 정도를 고려하시고 뭘 결정하셔야 돼요? 기둥의 강축 약축을 고려하셔야 돼요. 이걸 돌릴지 말지. 그쵸?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강축 약축에서 건물 형태에 대한 파악입니다. 지금 여기는 뭘 보는 겁니까? 숲을 보는 겁니다. 숲을 보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건물 형태가 이래요. 이렇습니다. 건물 형태가 이러면 지문을 읽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보시면 건물 형태가 이러면 건물 전체적인 어떤 형태로 봤을 때 강축 방향, 약축 방향에서 요쪽이 양축 방향입니다. 약축 방향으로 적혀 있죠? 이게 왜 약축 방향일까요? 그걸 잘 구분 못 하신다고 하면은 개별 부재 가셔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어쨌건 평면 형태가 이렇게 가로로 길게 돼 있다 했을 때 요쪽 방향이 약축 방향입니다. 뭐에 대해서는 그죠, 부재가 아닙니다. 건물 형태, 건물 전체 형상을 놓고 보면은 요쪽이 약축 방향이에요. 그러면 약축 방향이라고 하는 게 건물이 이쪽 방향으로 잘 넘어지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둥을 배치하실 때 약축 방향이 요 방향이면 여기 H천강을 놨습니다. H천강을 이렇게 배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배치해야 될까요? 다시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틀립니까? 이렇게 배치했을 때 요 방향이 강축 방향이고 요 방향도 강축 방향입니다. 뭐에 따라서요? 그렇죠. H천강의 플랜지에 따라서 H 형태가 요 형태냐 90도로 돌아갔냐에 따라서 강축 방향이 당연히 달라지죠. 그러면 자, 두 가지를 매칭시키는데 건물 형태로 봤을 때 요 방향 건물 형태가 나오면 건물 방향이 요쪽으로 약축이에요. 그러면 기둥은 요쪽 방향으로 뭘 둬야 됩니까? 기둥에 강축 방향을 둬야 되죠. 그래서 기둥 배치 방향은 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 방향. 좀 지저분해졌는데 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건물 형태로 봤을 때 약축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하면 개별 부재, 여러분들이 배치해야 되는 기본 개별 부재의 강축 방향은 이렇게 둬서 뭘 억제해야 된다? 건물이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형태 파악에서
건물 전체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둥의 강축 약축을 고려하실 때는 건물의 약축 방향으로 뭘 배치한다? 개별 부재의 강축 방향을 배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만약에 건물 형태가 이렇게 배치됐어요. 건물 형태가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건물은 넘어지려고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럼 이게 건물의 무슨 방향이에요? 약축 방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안 넘어지게 하려면 개별 부재들은 이쪽 방향으로 좀 센 놈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둥의 강축 방향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치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평면 형태만 놓고 봐도, 건물의 형태만 놓고 봐도 가로로 길구나, 세로로 길구나. 그러면 나는 기둥의 강축 약축을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하면 어느 방향을 기본 강축 방향으로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지문을 읽기 전에 마음속에 두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 강축 방향입니다. 요 기본 강축이라고 하는 걸 누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접니다. 제가 정한 거예요. 따로 용어는 있지 않아요. 근데 구조하는 사람들은 딱 건물 형태가 가로로인가 세로로 기냐에 따라서 딱 마음속에 정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배치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건물의 불리한 쪽으로 개별 부재에 강축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간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앞에서 봤던 기본 강축 방향이에요. 자, 이게 됐으면 이제 개별 부재로 들어가야 되죠. 마음속에 이제 강축 약축 방향은 정해졌어요. 건물의 평면 형태만 보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 이건 이제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2015년도 관연도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25.8m죠. 세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17.6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이라든지 다른 조건을 읽기 전에 나는 기본 강축 방향을, 건물 형태가 이쪽 방향으로 약축이니까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개별 부재가 강축이 놓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겠어 라고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나는 만약에 여기다가 배치를 한다고 하면 나는 기둥 강축 방향을 이렇게 결정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정할 거야. 마음속에 짚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요게 마음속으로 짚어졌으면, 결정이 되셨으면 이제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래도 전체 기본 강축 방향은 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한두 개 혹시 기둥의 강축 약축 방향을 돌릴 곳이 있는지는 뭘 해보면서 구조 계획을 수행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숲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한번 보는 거죠. 첫 번째 숲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나무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H형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랜지라고 해요. 플랜지. 이게 플랜지고 이게 웹입니다. 뭐 철골 구조 계획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플랜지고 이게 웹입니다. 그러면 이 형태만 놓고 봐도 이쪽 방향이 뭐예요? 이 단면에서는 강한 방향이기 때문에 강축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약축 방향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철골인데 RC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동일한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이 형태만 놓고 보면은 강축 약축 방향을 결정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방향이 강축이다 약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형태가 직사각형 기둥의 형태가 요런 형태라고 하면은 요쪽이 길죠? 그러니까 요게 강축 방향입니다. 자, 여기는요. 자, 형태는 가로 세로 길이가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철근 배근이 위아래가 더 많이 배근됐죠. 그렇다면은 요쪽을 강축으로 도는 겁니다. 이 경우는 기둥 단면의 형상으로 강축 약축을 고려할 수는 없고요. 주어진 뭐에 따라서요? 철근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자 보시면 형태부터 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뭐가 더 깁니까? 세로가 더 길죠. 이 세로가 더 깁니다. 이렇게 세로가 긴 경우에는 이 단면 형상으로만 놓고 보면 요게 강축 방향인데 또 보시면 어느 방향에 철근이 많이 배치됐어요? 이쪽 방향에 철근이 많이 배치됐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이쪽 방향으로 철근이 많이 배치됐다고 한다면 철근 배치만으로 놓고 보면 이쪽이 강축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면이 이렇게 나왔다, 단면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쪽 방향이 강축이 될지 이쪽 방향이 강축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력 검토를 해보지 않는 한. 근데 그럴 시간은 없죠. 여러분들이 구조기술사를
그 취득하는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할 시간은 없어요. 어쨌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H형광인 경우에는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플랜지가 어디 있는지, 외부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강축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RC인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도요, 형상에 따라서도 기둥 강축 약축이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철근의 개수에 따라서도 기둥 강축 약축이 결정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요런 단면인 경우에는 단면 형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요쪽이 강축이고요. 철근이 배치된 개수로만 놓고 보면 요쪽이 강축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어느 방향이 강축이다 약축이다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좀 더 깊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무슨 단서가 있는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단면의 강축 약축 구별에 대한 건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 자, 어떤 분들이 요걸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자,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가 있고 이쪽으로 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보가 있고 이쪽으로도 보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경우에는 기둥 강축 약축 방향을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그 말은 이렇게만 주어진 평면 형태는 이렇게 할지 판단할 수 없는 평면 형태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건이 여러 개 붙으면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딱 요거 기둥을 중심으로 X, Y 방향 좌우 상하가 대칭으로 이렇게 거더가 배치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치해야 될지 이렇게 배치해야 될지는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 보셔야지 판단이 가능해요. 됐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은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대칭이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보가 없으니까 그런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H형광에 대한 강축 약축, 기둥의 강축 약축을 고려하실 때 이렇게 배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케이스 세 번째. 자, 기둥이 있는데 기둥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둬야 됩니까? 이걸 둬야 됩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걸 두셔도 상관없고 이걸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쵸? 이해되시죠? 어차피 이쪽도 비대칭이고 이쪽으로 없으니까 이쪽도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없기 때문에 요 H형광이 요 기둥 위치를 기둥 강축 약축을 이렇게 둘지 이렇게 둘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조 계획을 판단하시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셔야 이 기둥 강축 약축 방향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봤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전체 주어진 건물의 평면 형태를 보고 기본적으로 기둥의 강축 약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번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는 H형광인 경우하고 RC 부재인 경우에 뭐에 따라서요? 형상에 따라서라든지 이 RC인 경우에 여기에 적용된 철근의 개수의 많고 적음을 따져가지고 강축 약축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큰 보와 작은 보 대칭성 고려한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상하 좌우로 거더가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고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대칭이에요. 근데 한쪽으로는 비대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치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만약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 방향 다 비대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고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고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둘 다 맞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뭘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지문 형태라든지 주어진 조건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일정하게 일맥상통해요. 큰 보와 작은 보 구조 계획까지 파악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둥의 강축 약축 방향을 고려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자, 돌아와서 자, 보시면 이제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관연도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는 기둥의 개수 및 위치는 이 X열하고 Y열이 만나는 점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요 평면 형태만 놓고 봤을 때 25.8m, 17.6m니까 요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뭐죠? 네. 요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뭐죠? 기둥의 강축 방향은 이렇게 놓이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면 이쪽으로 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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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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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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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12개의 기둥을 배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문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12개를 배치할 거야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자, 배치하실 때 기본적으로 나는 12개를 배치하는데 뭘 가지고요? 첫 번째, 그 주어진 문제의 평면 형태에 따라서 나는 이런 형태로 배치할 거야 해가지고 일단 마음속으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10개, 아직 구조 계획을 최종 픽스하기 전이니까 10개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우면 이 결정 방법은 뭐라고요? 첫 번째 1번 전체 평면 형태를 보고 기본 강축 약축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지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뭐만 가지고요? 뭐만 가지고, 그렇죠. 예, 뭐만 가지고 기본 강축 방향 X 방향으로 평면이 길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요 방향으로 저는 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자, 기본 강축 방향을 결정했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따라오시면 이렇게 되고요. 제가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H형광은 이런 식으로 좀 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아직 문제를 안 읽어봤지만 평면 형태로만 놓고 보면 기둥의 강축 방향은 이 방향이야 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간단하게 아직 계획은 안 해봤지만 구조 계획을 한번 해보면요, 기둥이 결정됐으면 기둥을 연결해서 거더를 만들면 되죠. 이렇게 거더를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더를 만듭니다. 물론 거더를 만들 때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강접합,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핀접합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 일단 지금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작은 볼을 결정을 해 볼게요. 작은 볼을 이렇게 보내봅니다. 자, 이렇게 보내봅니다. 이렇게 배치했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의 기본 강축 방향을 고려해 가지고 평면 형태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걸로 그 기둥의 강축 방향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포인트냐면은, 자, 좀 색깔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요거 만족하십니까? 요거 만족하나요? 강축 방향? 그렇죠. 자,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자, 요 기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대칭이죠. 근데 좀 비대칭이죠. 그러니까 비대칭인 부분으로 뭘 돌아? 강축을 돌아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 전체 형상으로 놓고 봐도 이게 강축 방향이고, 그 다음에 개별 부재들이 배치된 형태로만 놓고 봐도 이게 강축 방향이야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뭐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그냥 이대로 픽스하는 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기둥 같은 경우는 위, 아래, 좌우가 다 대칭이죠. 다 대칭이니까 그냥 이렇게 배치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거더가 좌우 상하로 대칭인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해도 되고 이렇게 배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뭘 따라가야 된다? 기본 강축 방향을 고려해 가지고 얘보다는, 그렇죠, 얘보다는 얘가 맞습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도 픽스예요. 자, 여기도 픽스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만족. 여기도 만족. 여기도 만족. 여기도 만족입니다. 자, 총 몇 개라고요? 기둥 개수가 12개예요. 12개예요. 그 중에서 6개는 만족해요. 이제 얘네들은 뭐 전체 형상으로 놓고 보나 계획된 거더들의 형상으로만 놓고 봐도 요거 그러니까 X3열, X2열에 있는 놈들은 더 이상 뭐 손 안 댈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죠. 요 경우는 요 H형광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평면의 기본 강축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계획된 거더들의 형태를 보면 얘는 이쪽으로도 비대칭이죠. 이쪽 방향으로도 비대칭이 한쪽만 있으니까 이쪽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고 어떻게 배치하셔도 된다? 이렇게 배치하셔도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쵸? 근데 이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치해도 되고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에 작은 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죠? 세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은 어디가 더 많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요 걷어가 많이 작용합니다. 요 걷어가. 요 걷어가. 그러면 기본 강축 방향으로는 요걸로 결정했지만 이걸 바꿔야 됩니까? 요걸 어떻게 바꿔요? 요 H천강을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죠. 자, 이런 경우가 문제예요. 기본 강축 방향으로는 요 방향이 맞고요. 근데 하중으로 들어오는 거, 하중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이 방향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하중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근데 보시면 하중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쪽은 오히려 뭐가 길어요? 그렇죠. 보 길이가 길어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이 기둥의 강축을 고려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뭘 따라주는 게 좋다? 그렇죠. 기본 강축 방향을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H천강인 경우에는 기본 강축 방향으로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보, 큰 보를 배치했을 때 하중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요 방향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게 맞을 것 같은데 요 방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또 하중은 많이 들어오지만 부재 사이즈가 요게 길기 때문에 부재 길이가 길면 그만큼 부재력이 커지죠. 하중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불리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놓고 보면 이렇게 따지면 요게 또 맞는 것 같고 강축 방향을. 그래서 요 모서리에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돌이 돼요. 그럴 때에는 그냥 어떤 경우로 따라가는 게 맞겠다. 그렇죠. 기존 강축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요 모서리에 있는 거, 요 모서리에 있는 거, 요 모서리에 있는 거, 요 모서리에 있는 거는 가급적 뭐면 좋겠다. 기본 강축 방향으로 따라가 주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문제가 있죠. 보시면 자, 여기 요기둥을 보시죠. 요기둥하고 요기둥을 보시면 자, 형태만 놓고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큰 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는 대칭이에요. 근데 이쪽으로는 비대칭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명확히 H천강을 이렇게 배치해 주는 게 기둥의 강축 방향으로 맞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작은 보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뭐가 많이 몰려요? 그렇죠. 하중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이쪽 보보다 이쪽으로 하중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자, 색깔을 달리해서 이쪽 방향으로 하중이 극단적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요? 대칭성만 놓고 봐도 요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중이 들어오는 방향만 놓고 보더라도 요 방향이 굉장히 하중을 크게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그냥 기본 강축 방향 요걸 고려해가지고 이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요 방향하고 요 방향만큼은 뭘 고려해서 그렇죠. 구조계획에 의한 그리고 하중이 많이 들어온 것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요 두 개만 뭘 바꿔주면 되겠다. 기둥의 강축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 기둥하고 요 기둥은 강축 방향이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12개 개수 중에 12개 중에 10개는 무슨 방향이었어? 요 방향이었고요. 나머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뭘 따라갑니까? 그렇죠. 하중이 많이 들어온 불리한 조건의 방향으로 기둥의 강축을 놓였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거는 기둥의 강축 방향에 대한 판단 기준이에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가지고 기둥 강축 약축을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정하시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한 80% 정도 결정이 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실제로 구조 계획을 해가지고 구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하중이 많이 들어오거나 불리한 방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뭘 바꿔줘야 되겠다? 한두 개 정도. 많이는 아닙니다. 한두 개 정도 기둥의 강축, 약축 방향을 그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는 기둥의 강축, 약축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해라. 뭐 이런 게 항상 지문에 들어가요. 이런 여지를 두는 거죠. 이해되시죠? 좀 지저분해졌는데 그래서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이걸 쭉 지우면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2015년도 문제 가장 심플한 문제라서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예, 이걸 지워보면 다시 한번 기둥의 강축 약축 방향을 고려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네 가지 정도 기둥의 강축 약축 방향을 고려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의 강축 약축을 고려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다 어떤 방향으로 배치해 주는 게 좋다. 기본 평면 형태에 의한 기본 강축 방향이나 약축 방향 또는 실제로 구조 계획이 되는 형태의 보라든지 걷어 등을 고려해 가지고 기둥의 강축 약축 방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총 12개 중에 몇 개요? 그렇죠. 10개는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몇 개?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 어느 방향?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은 뭘 따라가지 않고요. 그렇죠. 기둥의 기본 강축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워낙 이쪽은 어느 방향으로 힘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 방향으로 불리하게 하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기둥 강축을 배치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2015년도 관연도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고 세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순서로 본다면 처음 뭐라고요? 예, 숲을 보고 먼저 결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기둥 강축 약축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몇 개요? 한 개, 두 개 정도. 확연하게 그쪽 방향으로 어느 특정 방향으로 비대칭성을 띠거나 하중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쪽 방향의 기둥의 강축 약축은 몇 개 정도, 한두 개 또는 서너 개 정도 바꿔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내용은 간단한데 제가 좀 중언부언한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여기죠. 기둥의 강축 약축을 고려하는 방법은 크게 한 네 가지가 되는데 예. 첫 번째 1번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고 이게 숲이다. 그 다음에 이게 결정된 상태에서 각각 개별적인 거 구조 계획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강축 약축을 기본 강축 방향 약축 방향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바꿔야 되는 부분들 몇 개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둥 강축 약축을 고려하시면 구조 계획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이 두 가지 과연 기둥의 위치를 어디로 결정할 거냐 간격을 얼마 간격으로 할 거냐 이렇게 배치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쭉 구조 계획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디테일하게 한두 군데에 돌려야 될 부분들 기본 강축 방향하고 배치가 되더라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이건 꼭 돌려야지 하는 것들 한 두세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만 돌려주시면 뭐가 끝난다? 구조 계획에서 기둥에 대한 것들은 픽스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요 정도가 기둥 강축 약축에 대한 고려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릴 텐데 기둥에 대한 거는 저번에 했던 거하고 이번 시간 했던 거에서 두 가지예요. 다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큰 보로 넘어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이 순서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조 계획을 해 나가시는 기본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염두에 두시면 좋죠. 나중에 써머리는 해드리겠지만 처음에 기둥을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간다고요? 큰 보.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큰 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조 계획을 해야 되는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들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동영상 강의는 마치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